많은 경찰관분들이 우리 사회 안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자세한 설명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기수 경위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바다 청취자 여러분. 월요일 핀셋 뉴스 심영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네. 여러분들을 위한 치안 정보를 핀셋으로 쏙 뽑아왔습니다. 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많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창녕도 그렇고 최근 사건들 어떻게 들으셨죠? 네, 사건 두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난달 29일에 경남의 한 도로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맨발로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발견해서 확인해봤더니 9살 아이였고요. 네. 4층 테라스 지붕을 넘어서 탈출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부와 친모가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네. 뜨거운 물건으로 발을 지지거나 막대기로 온몸을 때리거나 또는 쇠사슬로 목을 감아가지고 테라스에 묶어놓고 하루에 한 끼만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동 학대였던 거죠. 그리고 또 사흘 또 하나 사례가 더 있습니다. 네. 충남에서 같은 나이의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죠. 3일 후에 사망을 했고요. 이번에는 계모와 친부의 학대였고요. 입건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 자료가 있나요? 네네,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은요, 네. 학대받은 아이를 보호하는 현황이 있는데요. 16년에는 18,700명, 17년에는 22,000명, 18년에는 24,000명으로 매년 보호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사망 아동 통계도 있는데요. 16년엔 36명, 17년엔 38명, 18년엔 20명으로 기사에 나진 않았지만 네. 꾸준히 한 해에 30명 정도 사망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아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APO 아동의 학대를 전담하는 네. 학대 예방 경찰이 있다는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은 못했어요. 네네네. 못했는데. 네. 경찰청에서 추진한 정책인데요. 안티 어뷰즈 폴리스 오피서의 약자입니다. 예전에 장기 결석 아동이 사망해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계기로 탄생한 전담 경찰 제도입니다. 이 APO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발견됐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녕의 경우였나요? 또 아이를 네네네. 발견한 분이 신고를 네, 하면서 네. 그래도 이 좀 해결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꼭 아동학대를 감지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법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 의무자인데요. 아동복지시설 119 구급대원, 의사, 간호사 등 25개의 직종을 정했고요. 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음.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아동학대를 발견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가지 번호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112.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경찰에다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전문기관과 다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로 신고를 하면 다 연결됩니다. 네. 네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아동학대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아동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다 있어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와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합니다. 네. 지체 없이 나가게 되고요. 한쪽이 신고를 받아도 같이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나가자고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사할 때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그걸 거부하면은 경찰이 제지할 수 있고요. 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일단 피해 아동을 학대자와 격리를 시킨 다음에 조사를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네.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하고요. 네. 조사할 때는 경찰관이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가정에 대한 거고 아이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제도를 만들었고요. 전담 경찰관은 그 주변 정황을 살펴가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것만 조사할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것까지 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 학대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문 안 열어주면요 경찰관이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강제로 개방할 수도 네네. 있고. 아동학대 사건 수사가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네네네. 부모와 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가장 핵심 어려움은 뭔지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APO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학대 아동을 발견한 시민들이 이제 신고해 주셔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 학대
학대 행위자가 작정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왜 빨리 발견 못했냐 하는 이제 비난 여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발견 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경찰관이랑 전문가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야 막 책임을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책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이 사랑 3대 실천 운동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때리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해서 이런 정황을 보면은 112에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때리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네네. 혼자 두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육아 보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주신 금천서 김승규 경위님 그리고 송파서 김상익 경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 교통정보 듣고 와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